예약 확인 전화를 안 했는데 그날 마침 친구들 4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2층 가서 자기는 바베큐를 먹겠대. 베지테리언. 근데 빈자리가 없어. 동료의 반응. 수에서 배운 점 앞으로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포부를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딱 그래서 이제 면접관들이 너무 다행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피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하나로 정말 딱 끝났고 그리고 제가 하나 약간 간과했던 부분이 면접관이 2분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에리카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중간에 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다 끝마쳤어. 그러면서 이제 카이를 보고 약간 난 너의 리액션을 요구한다라는 표정으로 그렇지 않았겠니? 약간 이런 식으로 카이한테는 그런 나 이래서 좀 그랬다 약간 나의 기분을 좀 어필하고 그 면접 내용 자체는 에리카를 보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약간 그 시선 분배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드리고 싶고요. 이 질문을 받기 전에 혹시 카타르 지원이 처음이니?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영태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 사실 영어 테스트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그냥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빅 미스테이크가 있니? 라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에리카가 모든 질문을 끝났어. 근데 나 좀 프라이빗하게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브리즈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에리카 면접관의 출신은 브리즈번이었고 제가 오래 일을 한 곳은 이제 다 브리즈번이라고 경력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첫 1차 12드롭 첫 만남에서 저는 에리카와 깊은 내적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에리카가 브리즈번에 대해서 얘기를 당연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뭘 물어봤는지 아세요? 저의 파이널 폼 그리고 저의 대학교 졸업증명서 여권 카피본 이렇게랑 맨 뒤에 이렇게 영어 테스트가 2장인가 3장이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그 스테이플러로 딱 찍어서 한 장으로 저의 그 문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그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걸 다 넘기더니 이게 제 영어 테스트 그 시험지였어요. 여기 왜 이렇게 영어를 너는 푼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제가 문제를 풀었냐면 이런 식으로. 근데 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지 않나요?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찾아야 할 것, 올바른 것, 아닌 것은 있으면 아닌 것. 그래, 올바른 게 아니라 아닌 것. 지문에서 찾아야 하니까 아닌 것. 그리고 보기가 1, 2, 3, 4, 5 있으면 거기에 이건 당연히 아닌 거 X, 당연히 아닌 거 X. 이거 약간 애매한데 세모. 이거 애매한데 세모. 그러면 다시 지문을 한번 보고 또 이거 둘 중에 하나? 오케이 이거다 하면 동그라미. 그래서 딱 3번 이렇게 딱 체크를 하잖아요. 한국인들 다 그렇게 풀지 않나요? 우리는 내신과 수능을 겪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태가 어떤 거였었냐면은 카타르 항공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기내식으로 어떤 상을 수상했다. 이게 지문에 있어요. 근데 보기에는 카타르 항공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기내식으로 수상을 했다. 그러면은 지문에는 비즈니스인데 이 보기에는 이코노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코노미에 당연히 X를 치잖아요. 탑이 아니니까.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니까. 그러니까 얘를 아예 제껴놓고 우리는 다시 또 4개를 비교를 하잖아요. 저는 문제를 그렇게 다 풀었거든요. 근데 면접관이 여기에는 왜 X를 치고 여기에는 왜 동그라미를 쳤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동그라미는 지문에 있는 내용이고 내가 보기를 읽어봤을 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한 답은 X를 미리 쳤다. 그래서 5개가 아니고 4개만 비교를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에리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카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문에는 25번째 수상이라고 나왔는데 보기에는 26번째 수상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5번째인데 26번? 띠 그것도 또 X를 쳤죠. 지문에는 25번인데 보기에는 26번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 헷갈리잖아. 이걸 지우고 나머지 4개 중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 거야.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풀지 않았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모두가 다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딱 에리카가 No, only you and other Korean gir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한국인만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거기서 진짜 막 빵 터져가지고 막
진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코리안이랑 나만 이렇게 풀었다고? 그러니까 이 코리안 다른 아덜 코리안 걸도 나와 함께 내신과 수능을 함께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막 X를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뭐 아닌 건 지우고 이제 이렇게 풀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한국인 분 지금 같이 카타르 합격해서 같이 잘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랑도 혹시 그 영어 테스트 할 때 이렇게 막 체크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왜요? 이제 이래서 아니 면접관이 왜 그렇게 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제가 놓치지 않았죠. 이 딱 대답을 딱 하고 나서 혹시 너 한국에서 대학교를 가려면 봐야 하는 엄청 큰 시험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그 시험을 보려면 타임 매니지먼트가 엄청 중요해 라고 딱 얘기를 던졌어요. 이 수능에서 사실이잖아요. 우리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 수능과 내신 자체는 타임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을 라이트하게 빨리 읽고 아닌 답은 X를 쳐서 내가 더블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해. 그래야지 실수를 만회할 수 있고 내가 또 한 번 읽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타임 매니징을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 재밌게 파이널 면접을 끝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딱 그 면접관분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니? 라고 얘기를 해서 조이닝을 한다면 가장 빠른 날이 언제니? 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한 7월쯤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너무 좋다. 그리고 나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얘기해도 될까? 이거는 사실 제가 조금 준비해간 답변이기는 해요. 저희가 딱 첫날 다 같이 만났을 때 면접관 두 분이 다 자기소개를 하세요. 나는 카이고 여기서 얼마나 일을 했고 지금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에릭하고 원래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HR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 몇 년을 일했어. 이렇게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거를 적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면접관한테 마지막 어필로 저는 얘기를 하죠. 어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나 그때 사실 엄청 감동을 받았어. 나는 한 곳에서 오래 일을 해도 4년, 5년이면 힘든데 너희들은 어떻게 10년 그 이상을 카타르에서 일을 했니? 너는 심지어 HR팀에서 일하면서 이러한 문제도 많을 텐데 그거를 다 이겨내면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면접을 봐주고 있는 것에 대한 너의 노력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 카이한테도 너도 뭐 승무원으로 일을 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거를 또 이렇게 오피스로 바꿔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멋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길게도 아니에요. 정말 딱 한 2문장? 너 엄청 많이 오래 일한 것 같은데 일했다고 했는데 엄청 많이도 아니죠. 정확하게 숫자를 짚어줘야 돼요. 너는 10년을 일했다 그랬고 너는 13년을 일했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대단하다. 나도 정말 너네처럼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부의 느낌은 아니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오래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특히 타지에서 일을 한다는 게. 근데 이제 뭔가 이 면접관들이 정말로 좀 고마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한 말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지원자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니? 라고 했을 때 면접관들의 그 노고를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지원자들을 보겠어요? 몇만 명이겠죠? 지금까지 봐온 면접자들만. 근데 항상 똑같은 사람들만 보다가 이렇게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지원자가 있으면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래서 약간 마지막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딱 말씀을 드리고 저는 면접을 끝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그 면접 꿀팁은 이라기보다 괜찮으시다면 인데놀을 테스트를 해보시고 가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상을 한국 분들은 엄청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근데 막상 해외 오픈데이를 나가면 정말 그게 안 되어 있는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 오픈데이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 그 어피어런스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지원자들 사이에 제가 딱 깔끔하게 가고 딱 이렇게 있는 모습 자체가 내적으로 자신감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깔끔한 지원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면접관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해외 오픈데이 나가면 한국 분들처럼 그루밍을 잘하고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자신감이 조금 생깁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다 너무 예쁘시고 너무 연습도 많이 해오시고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 부산 채용에서 합격하신 분들 완전 너무너무 리스펙합니다. 정말. 시선 분배.
면접을 볼 때 시선 처리가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잘 못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이 사람의 미간을 본다던가 한 문장 끝나면은 돌아가고 한 문장 끝나면 다시 이 사람을 쳐다보고 이 시선 분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엄청 안정적이고 침착해 보여요. 그 MLS 면접 준비를 할 때 저는 항상 그 영상 촬영을 하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자기소개 연습을 하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막 뭐 B컵 발표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게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선 분배하는 거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에미레이츠 오픈데이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면접관이 자기소개를 할 때 그거를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이 면접관은 약간 밝은 느낌의 지원자를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뭐 이 면접관 자체가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조금의 위트를 섞어서 내가 발표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그런 감이 생기거든요. 물론 첫 지원에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수없이 많은 면접을 봐왔기 때문에, 물론 파이널은 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1차, 2차, 3차를 계속 합격을 몇 번 해본 결과 면접관 성향을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다녀오시면 그걸 잊어버리기 전에 무조건 바로 복기를 하세요. 내가 면접관이랑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이게 정말 하루가 반나절만 지나도 그때 이렇게 말했나? 이렇게 말했었나? 이게 확 날아가 버려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면접 투어만 해도 면접을 5번을 봤잖아요, 제가. 그 전에는 얼마나 더 많이 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접 복기를 하면서 일단 막 오다다다 써놓고 면접 보러 가기 전에 그걸 한번 다시 읽으면서 이런 점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무조건 고치고 가야겠다, 이 답변은 절대 하지 말자, 이 답변은 너무 좋다, 이거를 많이 보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 MLS 파이널까지 닿진 않았지만 카타르 파이널에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 에미레이츠에서 에피소드 연습을 엄청 많이 했던 게 결국 카타르 파이널에서 제 빛을 발했잖아요. 빅 미스테이크 적어놓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사용이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에미레이츠는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종종 들려오는 얘기들은 정말 전직이었던 분, 31살 분 한 분 최근에 신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일단 카타르보다는 그 나이의 벽이 좀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에미레이츠가. 근데 카타르는 일단 저도 32의 면접을 보고 33세 합격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저보다 뭐 2살 3살 많으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카타르가 정말 이런 거는 엄청 관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면접은 사실 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에 되면 너무 좋겠지만 에미레이츠의 그 오픈데이 절차 아시나요? 1차 디커 4명에서 토론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 2차 디커 뭐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모여서 토론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 3차 영어 테스트, 4차 파이널 1대1. 영어로 발표를 해봐요. 얼마나 떨려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안 떨려요.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얘를 쳐다보고 말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긴장은, 떨림은 있지만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은 확실히 줄더라고요. 이게 자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딱 가면 약간 마음에 맞는 친구 지원자 한 명씩은 분명 있으실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고 뭐 자기소개하고 뭐 면접 몇 번째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원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요. 이따가 혹시나 발표할 때 내가 너무 떨리면 내가 널 쳐다볼 테니까 내가 너만 본다고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럼 얘와 나의 사인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딱 면접을 볼 때 이제 다른 애들 시선 분배하다가 딱 얘를 볼 때가 오죠? 그러면은 마음이 딱 편해지면서 약간 웃음이 딱 나면서 발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와 나의 그 말 한마디가 저의 면접의 긴장을 풀어주는 아주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 채용이 12월에 났죠, 에미레이츠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인데 디커 준비를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파이널은 저도 항상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팁을 막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DM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정성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구독자 333명이 넘었답니다. 잘 봐주신 덕분입니다. 아직 카메라를 살 돈은 없지만 제가 좀 더 좋은 현재 카타르 항공에서 더 이상 한국인 채용을 아시아인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역시나 요즘 이제 트레이닝 오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사범 분들 보면 아시안 분들이 없기는 하세요. 근데 사실 카타르는 손바닥 뒤집듯 모든 게 항상 뒤집어지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놀고 계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매일매일 에피소드 연습이나 내가 친구한테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꾸꾸무에 내가 MC가 됐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해야 정말 면접관이랑 소통이 되는 느낌이 생긴답니다. 그건 사실 제가 카타르 면접 보고 느낀 거예요. 그동안 왜 에미레이트 파이널에서 떨어졌는지 알겠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소통이 안 되었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내가 승무원과 어울리는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이 자꾸 저보고 화장 좀 하고 옷 좀 제대로 입고 영상을 찍을 수 없겠냐라고 많이 하시는데